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빼앗긴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을 찾아 기습적으로 배치된 사드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신교는 이웃 종단들과 함께 사드 철회 연대 활동을 계속해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19대 대선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식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선교 탐사 전문가로 알려진 백석대 장훈태 교수가 선교 현장에 맞는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던 낡은 마을에 노인대학과 벽화 작업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홍익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을 찾아 기습적으로 배치된 사드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신교는 이웃 종단들과 함께 사드 철회를 위한 연대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로 들어서는 길. 사드 반대,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깃발과 현수막이 곳곳에서 나부낍니다. 길을 막고선 주민들을 피해서 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차례 마을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 작고 평화로웠던 소성리 마을이 지금은 전쟁과 폭력의 중심부가 됐습니다. 지난 4월 26일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당시를 주민들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말도 못하고요. 얘기도 다 못하지요. 마음이 벌렁벌렁거고 아이고 뭐야겠노 싶고 이제 죽었다 싶고. 눈앞에서 사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막아내지 못한 분통함에 우울증이 올 정도입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너무 서럽고 힘없다고 그랬는가. 이제 주민들이 서름을 줍니다. 그래. 힘없다고 하는가. 정권이 바뀌고 주민들은 그나마 새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사드가 철회돼 다시 평안한 마을을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편안한 세상에 또 한 번 더 살고 싶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나도 참 많다는데. 사드 배치로 평화를 빼앗긴 소성리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주민교회 등에서 참석한 50여 명의 기독인들은 평화기도회를 열고 한반도의 사드 배치 철회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사드가 아닌 대화로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드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으로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군국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적극 대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이러한 군사적인 행동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회와 국가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드 부지로 가는 길목인 진밭교 앞에서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원불교 성직자들을 격려 방문하고 이곳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 되길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한편 소성리 마을에 종단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개별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사드 철회를 위한 연대 활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천주교와 원불교, 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은 다음 주 안에 사드 철회를 위한 종교인 평화연대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성주에서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민 모두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깨끗한 선거를 위해 직접 봉사에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19대 대선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식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조기 대선이 무사히 치러지길 기원했습니다.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는 이 같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난 3월에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공의정치 포럼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공명선거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공명하게 이루어져서 참 공명선거에 의한 대통령이 출연하는, 정권이 출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선 네트워크는 선거 당일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 감시하고 교정 요청을 하는 개표 참관인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800여 명이 응답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투개표 참관 활동을 비롯해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제보, 투표 참여운동 등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국 개표소의 73%에 이르는 175개 개표소에 1,100여 명의 참관인이 파견돼 국민을 대신해 개표 과정에 부정이 없도록 감시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로만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입으로만 교회 시간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한다면 당연히 정치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는 이번 대선에서 지난 4.13 총선 때와 같이 미분류표가 과다 발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5% 이상에 이르는 미분류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집중 개표 방식을 투표소에서 개표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명선거 네트워크는 이번 대선 과정에 참여한 참관인들의 참관기를 수집해 더 나은 활동을 위한 활동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로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선교사 파송 2만여 명. 한국 선교는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질적으로의 성장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선교 탐사 전문가로 알려진 장훈태 교수에게 한국 선교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순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백석대학교 선교학과 장훈태 교수는 인터뷰 내내 현장을 강조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맞는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이 현재 한국 교회에는 부재하다는 겁니다. 현장 연구를 더 강화시켜서 한국 교회가 이론이 아닌 문헌 연구가 아닌 현장에 맞는 선교 신학과 선교 전략, 선교 정책, 동원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훈태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코트디부아르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10여 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선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곳의 필요를 파악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선교 탐사 전문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 교수는 선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역학과 문화인류학적으로 현장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교 전략 없이 무조건 부흥을 외쳤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장 교수는 선교 현장 탐방기를 모두 10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남긴 겁니다. 그동안 아프리카를 탐방한 장 교수는 이제 남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방문해 그곳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한국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문화와 남미 문화가 융합된 곳에서 어떻게 이제 복음 전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지막에 제 과제인 것 같아요. 장훈태 교수는 한국 선교가 공격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현장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이화여대 신학대학원이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녹 할머니에게 제1회 이화 기동여성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기로녹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3명의 삶을 다룬 영화 어폴로지가 상영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상기시켰습니다. 이화여대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화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실천한 이들을 발굴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던 낡은 마을에서 노인대학과 벽화 작업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힘쓰는 홍익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신나게 박수도 치다 보니 어느새 주름진 얼굴들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홍익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이어왔던 어르신 무료급식 사역을 올해 3월부터 음악과 미술, 체육활동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노인대학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만들기, 또 이렇게 또 악기 가르쳐드리기, 또 이렇게 어르신들 전체 또 노래 자랑하기, 생일 당하신 어르신들 다 함께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고 이렇게 안아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거리가 없어 적적했던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좋고 교회 어르신들도 다 좋고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죽는 날까지 올 거예요. 홍익교회가 있는 마장동 일대는 옛부터 판자촌이 즐비했던 곳으로 여전히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과 함께 서민들의 동네로 남아 있습니다. 낡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마을 곳곳을 바꾸기 위해 교회는 벽화 그리기와 환경 미화에도 나섰습니다. 이 지역사회 주변이 너무 이제 개발이 안 되니까 낡았죠. 주민들 스스로도 좀 낙심하고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분위기를 아름답게 가꾸자고 해서 틈나는 대로 저희가 직접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위탁해서 마을에 벽화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기 학교를 개설하고 대화 공간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 커피숍도 마련했습니다. 이웃에 있는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의 형편과 아픔을 이해해드리고 또 우리가 눈물 닦아드리고 땀을 씻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리는 것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시행하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주는 교회의 섬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127개 지방 여선교회 회원과 목회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굳어진 틀을 깨고 생생함을 덧입자라는 주제로 제22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은 설교에서 늘 성령을 덧입어 굳어진 나의 틀을 깨어 생명을 살리고 생생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선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원주지회가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제32회 어린이 꽃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미니 블럭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 체험과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문화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말 영월과 평창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 새벽교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2017 봄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준학 담임 목사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잘못된 지식, 죽음의 지식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제67대 회장에 노은침례교회 김용혁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에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66대 회장인 박근상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새 회장에 취임한 김용혁 목사에게 취임패와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제가 67대 회장이 돼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는 대전에 부연합회들이 있는데
구연합회 모임에 우리 대전시 연합회가 좀 함께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대전 기독교 연합회가 되면 좋겠다. 예장 고신총회 전북 호남노회와 전라노회, 전남동부노회가 연합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읍 국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교역자와 장로 부부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배구와 족구 등 경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에 속한 호남 지역 3개 노회는 해마다 연합체육대회를 열고 교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농어촌 선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정읍 수금교회 장성익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성익 목사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내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새롭게 목회에 활력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농선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기침 농어촌 선교회는 노후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후원의 밤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 교회를 돕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에는 연합 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 내륙 지역에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